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요즘 몸이 예전처럼 가볍지 않거나 계단을 오를 때 힘든 느낌이 들진 않으셨나요? 하루 종일 피곤하고 예전처럼 활동적인 삶을 살기 어려운가요?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셨나요? 사실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피로와 불편함은 근육 감소증이 시작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단백질 섭취를 통해 근육을 유지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나이에 맞는 최적의 단백질 섭취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 봅시다. 요즘 들어 자꾸 기운이 없고 계단을 오를 때 무의식적으로 난간을 잡게 되시나요?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설 때 힘들다라는 말을 자주 하시거나 뭔가에 기대어 일어나는 자신을 발견하셨다면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사실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근육 감소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몸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바로 근육량의 감소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서 기초 대사율이 낮아지고 이를 통해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거나 피곤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우리가 예전처럼 힘이 나지 않고 운동이나 일상생활에서 쉽게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도 이와 같은 근육 감소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증상을 간과하고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단순히 넘기지 마세요. 사실 나이에 관계없이 근육 감소증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나이가 많을수록 그 속도가 빨라지고 이에 따라 다양한 건강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무겁고 힘이 들거나 마트에서 장을 보다 중간에 쉬고 싶은 느낌이 든다면 이는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증상들일 수 있습니다. 한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힘겹게 느껴지고 점점점 더 자주 쉬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이유는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근육 감소증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충분한 단백질 섭취로 예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예전처럼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고 방치한다면 점점 더 기운이 없고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면 건강한 나이 들어감은 물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영양소로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그중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근육량의 감소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율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쉽게 피곤해지고 살이 찌기 쉬워집니다. 또한 근육량이 줄어들면 균형각이 나빠져 넘어지기 쉽고 넘어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면역력 또한 떨어지게 되어 감기도 자주 걸리고 회복도 더디게 됩니다. 근육 감소증을 예방하고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의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 섭취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계란이나 고기를 먹으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양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단백질 흡수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근육이 줄어들고 기운이 없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단백질을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합니다. 한 끼에 너무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하루 동안 여러 번에 걸쳐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근육 합성을 촉진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육 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력이 약해지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30세부터 시작되어 점차 그 속도가 빨라집니다. 30세 이후에는 매년 1%씩 근육량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60세를 넘기면 이 속도가 더욱 빨라져 매년 3%씩 줄어듭니다. 10년이면 근육량의 약 30%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초 대사율이 떨어져서 조금만 먹어 살이 찌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둘째, 근육량이 줄어들면 균형 감각이 나빠져 넘어지기 쉽습니다. 한번 넘어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이 커집니다. 셋째,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기에 걸리기 쉽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이는 몸이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받지 못해 근육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신체 기능이 점점 저하되며 일상적인 활동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근육이 더 줄어들수록 활동량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또다시 근육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든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모든 문제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적절한 운동을 통해 근육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주요 구성 요소로 이를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 감소를 막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근육 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단백질 섭취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건강한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근육 감소증을 예방하고 기존의 근육을 유지하려면 매일 일정량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량의 감소를 늦추고 심지어 근육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의 흡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전처럼 단백질을 섭취했다고 해서 충분히 흡수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계란이나 고기 등 전통적인 단백질 식품을 섭취한다고 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모두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란 하나에는 약 6g의 단백질만 들어있고 고기도 손바닥 크기 정도의 양만 섭취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은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60대 이상의 경우 하루에 최소 50g에서 60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 흡수되는 양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2배로 먹는다고 해도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의 종류와 흡수 효율을 고려한 식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섭취는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는 여러 번에 나누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한 끼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다른 영양소와의 조화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B군과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돕고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으면 단백질의 소화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백질 섭취는 양뿐만 아니라 질과 타이밍도 중요하며 제대로 된 방법으로 섭취할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특히 계란이나 고기와 같은 일반적인 단백질 식품만 섭취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의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전처럼 계란 한 개나 고기 한 조각을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란 하나에는 약 6g의 단백질만 들어있고 6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은 최소 50g에서 60g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계란 하나로는 하루 단백질 요구량의 10분의 1도 채우지 못하는 셈입니다. 물론 여러 개의 계란을 먹으면 되겠지만 이로 인해 콜레스테롤 걱정도 생기고 무엇보다 위장이 소화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더 효율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고효율 단백질 식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기를 자주 먹는다고 해도 그 양이 충분하지 않다면 효과가 없습니다. 고기를 먹는 양도 문제지만 나이가 들면서 고기를 씹는 것도 어려워지고 소화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고기 섭취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더 똑똑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기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함유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황태와 같은 음식은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고 소화도 용이하여 나이가 들면서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대체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두부나 병아리 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 식품도 좋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고기나 계란보다 소화가 잘 되며 단백질 함량도 높아 나이에 맞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 효율성입니다.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근육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흡수하는 능력이 나이에 따라 다르며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근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법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B군 같은 영양소와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더 잘 전환되고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 소화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나이에 맞는 적절한 단백질 섭취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그 양과 종류뿐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더 똑똑하게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백질 섭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단백 식품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고단백 식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황태는 단백질이 매우 풍부한 식품으로 특히 겨울철에 많이 먹는 국물 요리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황태는 단백질 농도가 매우 높고 소화가 용이하여 나이가 들면서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황태 100g에는 약 75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 이는 계란 12개의 단백질 양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황태국을 끓일 때 국물만 먹고 건더기는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황태국의 건더기에는 많은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물보다는 건더기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태는 메티오닌 성분이 풍부하여 간 건강을 돕는 역할도 하며 술을 마신 후 숙취 해소에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황태는 미지근한 불에 30분 정도 불린 후 적당히 찢어서 미역이나 콩나물과 함께 끓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황태를 불릴 때 쌀뜨물을 사용하면 비린내를 없애고 단백질 성분을 더 잘 우려낼 수 있습니다. 황태는 국물보다는 건더기를 먹는 것이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황태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면 나이가 들면서 부족해지기 쉬운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황태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법을 통해 단백질 섭취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을 섭취할 때 황태 외에도 매우 유용한 고단백 식품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매우 경제적이고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단백질 함량도 상당히 높습니다. 두부 한 모에는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 다른 고단백 식품들보다도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부를 밑반찬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두부는 매우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두부는 소화가 용이하고 고기나 계란처럼 씹거나 소화하기 어려운 점이 없어서 나이가 들수록 더욱 유용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또한 두부는 뼈 건강에도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성분은 갱년기 이후의 여성들에게 특히 중요한 영양소로 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소플라본은 뼈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 무릎이나 허리가 아픈 사람들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또한 두부는 이미 분해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소화 효소가 부족한 사람들도 쉽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기를 씹는 것이 어려워지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부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두부를 섭취하는 방법도 매우 다양합니다. 아침에는 두부찜, 점심에는 두부조림, 저녁에는 된장국에 두부를 넣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매일 3끼의 두부를 조금씩 포함시키면 단백질 섭취를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순두부보다 단단한 두부가 단백질 함량이 더 높으므로 순두부보다는 단단한 두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두부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 효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년기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식품이 됩니다. 단백질 섭취는 단순히 양을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섭취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근육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섭취 타이밍과 다른 영양소와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은 단백질을 하루 동안 나누어 섭취하는 것입니다. 한 끼에 너무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하루 여러 번에 걸쳐 단백질을 나누어 먹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보통 한 끼에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은 20g에서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보다 많은 양을 한 번에 섭취해도 몸에서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기 때문에 하루 3끼에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은 밤새 공복 상태였기 때문에 아침에 단백질을 공급해주면 하루 종일 근육 합성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단백질 섭취 시 비타민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음식과 단백질을 함께 먹으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돕습니다. 예를 들어 달걀 노른자, 시금치, 브로콜리, 현미, 통밀과 같은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의 흡수와 근육 합성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건강한 지방도 중요합니다. 들기름이나 참기름과 같은 건강한 지방은 단백질 소화를 돕고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 영양소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점은 커피나 녹차와 같은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입니다. 카페인은 단백질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 식사와 함께 커피나 녹차를 마시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최소한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알코올 역시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므로 술을 마실 때는 단백질 섭취와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짠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결과적으로 단백질 대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면이나 인스턴트 음식은 나트륨이 많기 때문에 자주 섭취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처럼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섭취하려면 적절한 타이밍에 다양한 영양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단백질이 근육으로 효과적으로 전환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는 특별한 재료나 복잡한 요리가 없어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들로도 간단하게 단백질 섭취를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로 황태 미역국을 끓여서 건더기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단백질 섭취를 상당히 늘릴 수 있습니다. 황태 100g에는 약 75g의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미역국 한 그릇만으로도 하루 단백질의 상당 부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는 가격이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고단백 식품으로 매일 식사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두부 한 모에는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두부를 추가로 섭취하면 단백질 섭취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점심이나 저녁에는 두부 조림을 만들어 먹거나 된장국에 두부를 넣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병아리 콩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는 식품으로 간식이나 반찬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병아리 콩 한 큰술에는 약 3g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꾸준히 섭취하면 장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병아리 콩은 압력솥에 삶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샐러드에 넣거나 밥에 섞어 먹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들깨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하여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들깨를 나물에 뿌려 먹거나
볶아서 가루로 만들어 요리에 뿌려 먹으면 고소한 맛과 함께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단을 꾸준히 실천하면 특별한 노력 없이도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으며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단백질을 매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며 지나치게 비싼 식재료나 복잡한 조리법에 의존하지 않고도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백질 섭취는 올바른 식단만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만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적절한 운동과 물 섭취도 병행해야 합니다. 운동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환되는 비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루에 약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가벼운 산책은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혈당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운동은 근육을 사용하게 만들어 단백질이 더 효과적으로 근육으로 가도록 도와주며 이는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와 함께 물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대사하는 데는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충분한 양의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면 단백질 대사뿐만 아니라 전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은 신체가 단백질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또한 독소를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단백질 섭취와 운동, 그리고 물 섭취는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를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주에는 아침에 황태국을 끓여서 건더기를 챙겨 먹고, 두 번째 주에는 두부를 반찬으로 추가하고, 세 번째 주에는 병아리 콩을 간식으로 먹는 등 점진적으로 식단을 바꿔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를 차근차근 실천하면 한 달 후에는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체력이 생기고 소화가 개선되며 무엇보다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변화를 시작하는 데 있어 늦은 때는 없으므로 오늘 바로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 계속해서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